안녕하세요. 테크기기와 자동차를 좋아하는 K의 테크드라이브입니다. 오늘은 현대 벨로스터엔에 관해서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뭐냐면요. 현대가 현대 N앱을 업데이트해줬어요. 현대 N 메뉴에 들어가면 최신형 아반떼 N과 코나 N과 비슷한 똑같은 스타일의 메뉴를 볼 수가 있고요. 예전보다 쓰기가 훨씬 편해졌고 또 현대 N 앱하고도 연동이 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업데이트하러 가시죠. 업데이트하고 간단히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하면 됩니다. 이미 이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건너뛰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2018년식 벨로스터에는 SD카드를 빼서 PC에 꽂고 전용 프로그램으로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보시는 N모드 메뉴는요. 2018년 7월식 제 벨로스터엔의 메뉴입니다. 2020년 DCT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두 이와 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현대가 따로 업데이트를 해주거나 했던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그냥 기계적으로 기능들을 늘어놨을 뿐인 거죠. 그래도 이미지도 넣고 나름 예쁘게 꾸며주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늘어놓은 기능 메뉴라서 빠르게 커스텀 모드를 세팅하기엔 조금 어려웠습니다. 각 기능에 대한 세팅을 한 번에 한눈에 보면서 딱 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보시는 방식으로는 그게 좀 어렵죠. 탭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최신형인 아반떼 M과 코나에는 토글 버튼 스타일로 변경을 해서 한 화면에서 쉽게 커스텀 모드 세팅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제 2018년식 벨로스터 N도 업데이트를 하면 동일한 디자인의 화면으로 바뀐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그럼 잠시 집에 올라가서 이 SD카드의 업데이트 데이터를 받아오도록 할게요. AVN 시스템 업데이트는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하면 같이 이루어집니다. SD카드를 리더기에 꽂고 현대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받아서 설치합니다. 현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계정에 제 차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어서 바로 선택이 되네요. 제 기종은 벨로스터고 5세대 내비게이션입니다. 정품 SD카드를 사용하라는 경고가 나왔는데요. 정품을 쓰고 있어도 나오는 메시지니까 긴장하지 말고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다운로드를 모두 받고 SD카드로 데이터를 자동으로 복사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제 다운로드가 다 됐습니다. SD카드를 빼서 차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에 SD카드를 꽂고 시동을 걸면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시동을 먼저 걸든 나중에 걸든 상관은 없습니다. SD카드를 꽂으면요 자동으로 리부팅이 됩니다. 그리고 설치 동의를 요구하는데요 설치 동의를 해줍니다. 즉시 업데이트를 누를게요. 약 20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시동을 끄고 업데이트하는 옵션이 있는데 이걸 사용하면 차량용 배터리에 무리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방전이 될 위기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시동을 걸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오시는 것을 권합니다. 공회전을 오래 하게 되면 지역마다 단속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저는 지금부터 동네 한 바퀴 달려보고 오겠습니다. 영상에서는 빨리 넘겼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빨리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루하기 때문에 동영상을 좀 잘라 붙였습니다. 제가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보고 싶은 것은 N모드의 변화입니다. N모드가 업데이트되고 나서 바뀔 점 중 기대되는 것은 기존에 보여주지 않았던 정보를 추가로 보여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스마트폰용 현대 N 앱하고 연동이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UI 디자인이 변경되어 최신화되는 것, 쓰기 좀 더 편해지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기대하고 있어요. 업데이트가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정찰소 확인을 하겠습니다. 데이터 최적화 중이라고 하네요.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데이터 최적화 중일 때는 백그라운드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AVN을 사용할 수 있더라도 매우 느릴 수가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조작하는 것을 권합니다. 하지만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바로 N모드에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현대가 내비게이션 지도 데이터는 자주 업데이트 해줬지만 이렇게 차량의 메인 기능을 업데이트 해준 적은 처음입니다. 지도 업데이트 하면서 버그가 좀 발생해서 우연히 알게 됐는데요. 제 차의 N 메뉴 이미지가 아이서티로 바뀌거나 후방 카메라가 이상하게 동작한다거나 하는 버그가 예전에 약간 있었습니다. 물론 다 업데이트해서 고쳐주긴 했는데요. 이걸 통해서 지도만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N모드 메뉴도 업데이트가 가능한 것 자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작정하고 바꿔준다고 하니까요. 어떤 모습일지 엄청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N메뉴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오, 잘 되네요. 그런데 지금은 매우 느려요. 이건 아까 최적화 얘기했었죠. 지도 관련해서 백그라운드에서 최적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은 좀 더 버벅이는 것 같습니다. 약간 버벅이는 그러니까 원래도 버벅이기는 해요. 이 작업이 끝나면 조금 더 빨라지긴 하겠죠. 첫 실행을 하니까 공지가 뜨네요. 공지를 볼게요. 일단 두 개가 있네요. 자연의 소리랑 N모드 관련이죠. 자연의 소리는 잘 안 쓰는데 가끔 보면 이게 멋대로 켜져서 장작 소리 같은 게 날 때가 있어요. 타닥타닥 타닥 하고.
예상치 못하고 들으면 마치 내 차가 불타고 있어요 같은 소리로 들려서 잘 안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정재열 음악 감독님의 감성 사운드가 추가되었군요. 뭐 좋은 일이죠. 하지만 일단 전 패스할게요. 2021년 코나 N과 아반떼 N의 핫한 기능, 고성능차 전용 N모드를 이제 벨로스터 N에서도 만나볼 수 있어요. 와, 이제 진짜 되는 거네요. 공지도 나왔습니다. 실감이 나네요. 이렇게 바뀐 내용 공지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자동차는 안정성을 위해서 업데이트를 자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요즘 시대에 업데이트 한번 안 해줘서 속상했었는데 드디어 해줬습니다. 무척 기쁩니다. 기뻐요. 제 차에는 S크로노라는 DIY 레이스 로고가 달려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차량의 주행 정보를 받아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 로고를 설치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브레이크 페달 조작을 알고 싶어서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조작했는지 기록하고 그걸 다시 보고 싶었거든요. 주행 영상을 인캠으로 이제 리뷰를 하다 보면은 제가 어떻게 조작했었는지 알아야 다음 주행에서 개선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브레이크 페달 조작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된 게 가장 큰 추가 정보고요. 뭐 그 밖에도 볼 수 있는 정보는 이와 같습니다. 스로틀량, 그 다음 오일 온도, 냉각수 온도, 브레이크 압력, 속도, 파워, 토크, 터보. 여기서 오일 온도는 엔진 오일 온도입니다. 미션 오일 온도는 볼 수 없는 것이 좀 아쉽지만 뭐 이게 어딘가요? 자, 그럼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 볼게요. 이 정도의 상력이면 나쁘지 않은데요. 리프레시 레이트가 체감적으로는 한 5Hz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5프레임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뒤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는지 기록되는지는 좀 궁금한데 이걸 제가 파일로 뽑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일단 이 정도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뭐 스로틀도 잘 되는 것 같아요. 랩 타이머는 평소에 제가 잘 안 썼어요. 이유가 수동으로 매번 눌러줘야 돼서 번거로웠거든요. 번거로워서 안 썼는데 대박! 자동 측정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GPS 기반으로 동작하는 거라서 완전 정확하진 않겠지만 이제 신형 N처럼 눌러만 두면 알아서 기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뜻밖의 큰 선물인데요. 다음에 서킷 가면 꼭 테스트 해봐야겠습니다. 테스트하러 가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서킷 버튼을 누르면 우리나라 주요 서킷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제 스피디움은 제 마음의 고향이죠. 주행 상태도 표시되는 것 같은데 지금 기어를 이렇게 바꿔보니까 기어 단수는 제가 지금 주행 중이 아니라서 표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변속 후 일정 속도로 주행을 해야 현재 단수가 표시가 됩니다. 뭐 속도나 RPM 이런 거는 뭐 원래 나오던 거니까요. 드디어 N 커스텀 메뉴가 한눈에 볼 수 있는 형태로 변경이 되었네요. 디자인은 저번께 조금 더 신경을 썼을지도 모르지만 사용하기에는 현재 방식이 훨씬 더 편합니다. 이렇게 한번 누를 때마다 모드가 토글이 되고요. 이제 잠깐 정차 시나 주행 중에도 빠르게 변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좋네요. 이게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진짜 패치다운 패치를 처음 해준 것 같습니다. AVN 성능이 제 차는 구형이니까 반응이 좀 느린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이전보다 UI 디자인이 사용하기 편해진 거라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최신 업데이트다 보니까 제 구형 AVN이 감당하기에는 좀 사용하기 느려진 거 맞고 그런데 못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최적화가 끝나고서도 써봤는데 못 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조작하기 조작성이 편해진 것은 맞고 그 다음에 GPS 자동 랩 타이머 기능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브레이크 압력이 표시되는 것만으로도 이 정도 장점만으로도 이번 업데이트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자동차 연구원님들과 N 관련된 모든 현대 직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게 타고 있습니다. 저희 오너들도 즐겁게 잘 타고 있어요. 앞으로 저희 구형 N들도 버리지 마시고 같이 이렇게 케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벨로스터 N 2018년식 그러니까 한국에 출시한 첫 N이잖아요. 퍼스트 N이잖아요.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현대 N앱 연동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소리가 나오네요. N앱은 아반떼 N 나올 때쯤에 이미 설치는 해뒀었는데 로그인을 한 다음에 확인을 해보니까 제 차는 N이 아니라고 떠서 앱에서 인증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되나 해보겠습니다. 실행해보니까 별다른 절차 없이 바로 제 차가 인식되었습니다. 미리 블루링크 앱은 깔아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 차를 터치하면 이용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설정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현대 N앱은 서킷에 가야 의미가 있는 기록용 앱이고요. 지금 의미는 N앱에 제 차가 N으로 정식으로 인증되어 등록됐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현재는 주행 데이터가 딱히 없어서 그냥 데모 데이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데모는 지울 수 있었습니다. 앱에서 카메라, 마이크, 사진 등의 권한 요구를 합니다. 이건 아마 주행 데이터 기록할 때 동시에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로 주행 영상을 촬영하는 것 때문에 요구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동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든 걸 동의하고 나면 이 앱의 기록이
완전히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이제 경고와 함께 동의를 받는 화면이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이상은 서킷 가서 실제로 써봐야 알 것 같습니다. 랭킹 봤는데요. 랭킹은 좀 아쉬운 게 이게 어차피 차량을 인증해서 받는 정식 공식 기록계 앱인데, 그러니까 최고 기록 하나만 등록하게 만들면 되는데 지금 보면은 똑같은 사람이 여러 개 올린 기록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 잘 달리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도배를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달릴 맛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내 기록이 어디인가 확인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현대 쪽에서는 이걸 보시고 앱 업데이트를 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신 거 가장 빠른 기록 하나만 올려주시면 돼요. 잘못된 설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제 차도 현대 N앱에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실 N인데 저는 등록할 수 없다고 나와서 그동안 좀 서러웠었거든요. 이번에 그게 좀 풀린 기분입니다. 나이스. 이쯤 하려고 했는데 우연히 발견한 기능이 또 있습니다. 추가로 위젯 디스플레이 설정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거 변경을 할 때는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서 완전히 정차했을 때, 멈췄을 때만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N모드 세부 메뉴들의 배치를 바꿀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테스트해보니까 제한사항이 좀 많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큰 불만은요, 위젯 아이템의 크기가 일치하는 것끼리만 배치를 바꿀 수 있어서 자유도가 많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N모드가 두 페이지가 있는데 왼쪽 게 첫 페이지, 오른쪽 게 마지막 페이지인데, 추가할 수 있는 위젯 아이템의 종류가 페이지마다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서킷 메뉴 아이템이 위젯 아이템 크기가 맞더라도 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이거저거 좀 만져봤는데 그냥 기본값으로 쓰는 게 그나마 의미가 있는 배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커스텀하는 거는 위치를 바꾼다? 이미 있는 거에서 위치를 바꾼다 정도밖에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위젯을 커스텀할 수 있게 해주셔서 자유도가 있는 건 감사한데 자유도가 낮아서, 너무 낮아서 의미가 없네요. 이게 나중에 업데이트로 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아마 어렵겠죠? 네, 이제 여기까지 진짜 이번 업데이트를 모두 둘러봤고요. 간단히 장단점을 이미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화면에 나가고 있죠? 보시는 동안에 잠깐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요, 이번 업데이트를 굳이 해야 할까 안 해야 할까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그냥 업데이트 하세요 입니다. 업데이트가 된다면 업데이트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요, N모드에서, 그러니까 N메뉴에서 커스텀 자체는 매우 편해졌고요. N모드 커스텀 설정하는 게 그러니까 불편했는데 편해졌어요. 어차피 그 N모드 커스텀 한번 눌러놓고 자주 만지는 게 아니거든요. 커스텀 자체는 매우 편해졌고요. 그 다음에 지도랑 어차피 같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저처럼 멀티미디어 패키지 옵션 해두신 분들은 지도 올리다 보면 같이 올라가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기도 합니다. 100% 만족스러울 수는 없더라도 대부분이 업그레이드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변화를 칭찬하며 일단 만족하려고 합니다. N 메뉴의 기동 시간이 느리다든가 반응 속도가 느리다든가, 제 구형 AVN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적이나 성능적에서는 아쉬운 점이 물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 현대에서 유료로 하드웨어 교체라도 해주면 좋겠지만 그럴 리는 없겠죠. 그렇게 해준 적도 없고 그렇게 할 회사도 아니니까요. 물론 테슬라 같은 전기차 업체들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아닐 거예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가볍게 급하게 촬영한 영상이었는데요, 녹화하면서 코멘트를 했더니 녹음 품질이 너무 안 좋아서 후시 영상으로 새로 만들다 보니까 업데이트가 늦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시청해주신 모두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혹시 이번 내용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 리플로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